부동산 전체 하락 시에는 호재로 상관성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대형 호재들이 있는데, 자, 나라씨님, 경기도권, 수도권에 가장 큰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네, 스노볼이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께서 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수도권의 대형 호재 뭐가 있습니까? 네. 자, GTX. 네. GTX가 있죠. 네. 대형 호재. 3기 신도시는 악재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대형 호재는 GTX가 있습니다. 자, GTX. 네. 근데 뭐, 삼성역에 뭐, 복합적으로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삼성역 쪽이, 저기, GBC인가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가요? 현대차. 네. 그룹의 그 야심작. 네. 건물. 그런 것들 해가지고, 엄청난 호재들이 잠시로 마이스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금리와 사이클? 심리와 금리? 네. 사이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자, 맞습니다. 인사이트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유. 비싸다. 이유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유.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싸다라는 것은 가격인데, 이 가격에는 뭘 반영했습니까? 네. 호재, 그리고 입지 등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비싸다. 그럼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네, 사지 않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지금 부산 쪽에 호갱노로 화면이 켜져 있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세요. 장전 레미안에 있어요. 네, 여기 레미안 장전. 자, 지금 8억이죠? 8억이에요. 이때도 8억이에요. 네. 네, 잠시만요. 자, 이때도 8억이고, 네, 이때도 8억입니다. 네. 저희가 밖에서 좀 떠들어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껐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2년 8개월 전에는 8억이고, 지금도 8억이에요. 근데, 2년 8개월 전에는요, 8억이 쌉니다. 네. 그러니까 28건 거래가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현재는요, 또 8억이에요. 네, 현재 또 8억입니다. 자, 그때와 그때 2년 8개월 전과 지금의 8억은 똑같은데요. 네, 왜 그때는 싸다고 생각하고 왜 지금은요 비싸다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8억은요 어떨 때는 비싸다, 어떨 때는 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8억이 비교 대상이 될 때는요, 네, 8억이 다른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쌀 때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요 가격이 다른 지표들이 오르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삽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 네, 왜요?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 비전님. 네. 저는 딸을 갖고 있는데요. 저한테 공주님이고 아들 없는데요. 네. 자,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비싸기 때문입니다. 요 두 개의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것만 갖고 접근을 해도 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고요. 네. 그래서 호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양념이다. 네. 호구를 더 낳기 위한 그 양념이지 더도 말고 그냥 양념일 뿐입니다. 자, 강남에 호재가 있어요? 자, 비전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 강남에 호재가 있습니까? 나라시님, 강남에 호재가 있어요? 대치동에 호재가 있어요?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네. 서울 대치동에 호재가 있어요? 호재. 네. 호재. 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서울 대치동.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군지. 네.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은요, 여러분, 호재가 어디 있어요? 호재. 네. 근데 호재가 없는데 왜 가격이 오릅니까? 호재가 없는데 왜 올라요?
즉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음마아파트 재건축이요? 몇십 년 동안 우려먹는 사고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호재를 너무 믿지도 마세요. 없는데 없어도 오른다니까요. 네. 호재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발전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치동에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호재는 부족한 곳이나 필요한 거예요. 신도시, 네. 입지가 불량하고 안 좋기 때문에 호재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포장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네. 자, 대치동에 만약에 아파트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지금 땅이 있어 가지고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 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대치동입니다. 이렇게만 붙여놔도 청약 경쟁률 엄청 높아집니다. 네? 왜? 여러분 이미 입지가 완성된 곳은요 호재가 의미가 없어요. 최상급지 아니겠습니까? 네, 최상급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뭐 주변 지인들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막 자꾸 뭐 별내선이 어떻고, 뭐 서해선이 어떻고, 막 이렇게 지하철 노선, 네, 무슨 뭔가 생긴다더라, 고층 건물 생긴다더라, 마트 생긴다더라, 백화점 들어선다더라,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걸으세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저 아래에요. 네. 호재? 네. 그거는 그냥 호구 낚기 위한 미끼일 뿐이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호재를 보고 투자한다? 그건 정말 하수입니다. 네. 그럼 강남 부동산을 호재 보고 투자해요? 아니잖아요. 네. 강남 부동산은 호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는 1등, 2등, 3등, 4등, 5등. 네. 이런 식으로 등수를 매겨놓고요. 1등부터 오른다니까요. 1등이 오르면 2등이 오르고, 2등이 오르면 3등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다르겠지만요.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리리 S님께서 울산 남구 B08 이번 연도에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울산 남구 B08을 매수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울산 남구 B08이라는 곳은요, 재개발 구역인데, 자, 여기에요. 네, 보시면은, 울산 남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구에서, 대장 아파트가 있다면, 울산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어요.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여기가 한 11억 갔나요? 12억 갔나요? 네. 13억 갔나요? 얼마까지 갔죠? 네. 11억 9천까지 갔네요. 11억 9천. 그리고 앞에, 네. 자, 보시면은 12억까지 갔고, 네. 12억 갔네요. 12억까지 간 아파트입니다. 네. 12억에 판 사람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어떻게 12억에 팔았나. 5억 2,300에, 사가지고 12억에 팔았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울산은 여기 옥동, 신영동 일대가 대장 아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B08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울산에 부대장 아파트. 자, 2018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더샵입니다. 더샵 브랜드가 제 생각으로는 1등이에요. 레미안 자이도 있지만요, 이 가격과 입지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 건설의 이런 분석력이랄까요?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더샵은요,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아마 더샵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울산의 부대장 아파트인데 금액대를 한번 보시면은, 자, 9억 4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벌써 1년 6개월 정도 흘렀죠. 9억 4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저가 6억 2천, 5억 5천 8백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심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B08. 네. 여기에 지금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걸 재개발을 지금 사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2023년 8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 그러냐? 네.
네. 자, 제가 2021년 8월까지, 2023년 8월까지,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을 다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심리를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입주 물량이 한 10,000세대 정도 돼요. 네, 마이크 제가 잠깐 껐었어요. 네. 자,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울산은요, 2023년도에 10,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네. 10,000세대 입주 예정이고, 상반기 때 2,700세대인가요? 자, 울산에 2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2,700세대의 울산 GLCT 자이가 있고, 조선 슈퍼사이클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렸죠. 네. 그 다음에 또 2,600세대 정도의 여기 중구에 센트리지 입주를 합니다. 네. 번영로 센트리지 2,600세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굵직굵직한 메이저 아파트들의 입주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제가 8월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GLCT 자이 정말 유명해요. 네,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다 물렸어요. 이 2개 합치면 2,700세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올 5월달 이제 한 3개월 후면 입주해요. 네, 3개월 후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 소진 속도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8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2,700세대가 생짜배기로 입주한다? 그럼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가 6개월 간다? 라고 했을 때 겹치는 게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분양가가 그렇다고 치면 네, 한 70% 정도가 전세가 수준이 되었었는데 지금 75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5억의 분양가면요 한 4억 정도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마저 하락을 하기 때문에 3억대, 2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의 매수를 언제 해야겠습니까? 울산의 매수는 올 하반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구와 울산과 매수식이 겹쳐서 어디를 사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수가 더 많은 곳을 사라. 네, 근데 빠르게 회복장을 탈 곳을 사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 울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B08 이번 연도 사도 될지. 네, 근데 제 생각은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직까 여전히 많이 붙어있지 않나요? 네, 그럼 제 생각은 굳이 제가 저거를 청약 당첨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왜 아직까지 저게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분양을 하고 분양가를 보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울산을 매수해야 한다? 저는 좀 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울산과 울산과 대구 중에 투자를 한다면 단언컨대 인구가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살 돈이면요, 네, 대구에 매수를 하세요. 네. 자, 리플레이님께서 얼마 전부터 조선생님이 알게 되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30평대라도 신축 범어 4동이나 W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수성 3가나 좋은 구축이라도 큰 평수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쪽이 좋을까요? 자, 리플레이님, 지금 나이대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W로 가는 W, 그리고 범어 힐스, 그 다음에 수성 3가동, 화성이나 롯데캐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 중에 내가 진짜 그래도 대형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러면 저기 두산 이브 가면 안 돼요? 네, 두산 이브. 근데 그거는 저희 개인적 선호도의 차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W입니다. 네, 좀 더 투자로 생각한다면 W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어차피 돈이야 다른 데서 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큰 평수 원합니다 라고 하면 수성 3가동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누구와 경쟁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수익을 더 얻어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 생각은요, 그냥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자, 쿠쿠님께서 두산 이브도 주복인데 입지가 세서 오르는 건가요?
대구는 오피스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하셔서.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상복합은 메리트가 없어요. 지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쿠쿠님. 우리 얼마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주상복합을 제끼라고 했죠? 어떤 것이요? 네. 주상복합 중에 어떤 곳들을 제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자, 저는요, 주상복합은 무조건적으로 교통과 인접을 해야 돼요. 대로변과 인접을 하겠지만은, 네, 지하철역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철역이 일자리로 가는 그렇게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네, 대구에 지하철이 있어봤자 어디로 가냐고요, 사람들이. 겨우 해봤자 동성로 쪽에 중앙로 쪽에 영화밖에 더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대구의 주상복합은, 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하나 있다면요,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상징성. 그게 바로 두산 위브입니다. 네. 자, 어디냐면요, 자, 두산 위브더 제니스 2009년 12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여기가 대형 평수예요. 평수 보세요. 49평부터 98평까지 있습니다. 네. 상징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범원의 거리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좀 더 멀리서 볼까요? 아이고, 나무에 가려져 있네. 여기서 볼까요? 네. 두산 위브. 네.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평수,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네. 이미 일자리가, 네, 일자리 어디요? 여기 법조타운 아닙니까? 법조타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구지방법원까지 일자리가 정말 법원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들, 병원들, 네, 이런 곳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주소보기 가치가 높아지려면요,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교통과, 네, 근접한 곳이어야 하는데, 대구는 어차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 앞에 있어봤자 이 지하철역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미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위치했다. 그러면 게임 셋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데다가 브랜드에다가, 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성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위브더 제니스 다음으로 W가 이제 대구의 대장이 될 것이고요. 네, 849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니님께서 지금 세종을 매도하고 대구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목적으로 제가 세종이 2022년 박앤세일 종료되고 나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전세가가요.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세종이 추후에 전세가가 매매가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네,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제 생각은 대구 약간 25년도부터 상승 또는 회복장을 대구와 비슷하게 탈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만약에 세종을 매도해서 4억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은 대구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종을 그냥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종 안 팔고 뭐 했습니까? 네, 안 팔고 뭐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홀딩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네, 신경섭님께서 거긴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영민님 반갑습니다. 더샵 저희 집 근처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작가님께서 부산 해운대 우삼 재개발 현대건설 DH 하이브랜드 2500세대 분양받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 작가님, 언제 분양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삼 재개발이 언제 돼요? 네. 자, 우삼 재개발 구역이 도대체 언제 재개발돼요? 자, 우삼 재개발이 여기 있어요. 엄청 커요.
이게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잖아요. 네. 진행사항은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됐고, 뭐, 되는 거 없습니다. 왜? 여기 절이 하나 있던데, 해운 정사인가요? 네. 해운 정사 맞나요? 여기? 이거랑 붙어가지고, 잘 진행이 안 돼요. 네. 자, 2년 뒤요? 안 돼요. 네. 2년 뒤에 어떻게 이게 분양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한 최소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인님께서 양도세 때문에 망설이다가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갖고 가세요. 갖고 가면서 소액으로도 대구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액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비자님께서 전 오늘 탕정역으로 임장 갔다 왔어요. 가장 조그만한 23평 단지 하나를 채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아산 탕정역. 네,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송프로님께서 명지 포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 상승장에 다시 회복할까요? 네. 상승장에 회복할까요? 회복할 수 있죠. 네. 근데 에코 델타 시티가 언제부터 입주합니까? 송프로님, 에코 델타 시티가 2024년부터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입주를 다 하기 전까지 명지 부동산 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비자님께서 피가 8천에서 1억 사이인데 3억 2천에서 3억 6천 사이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일은요, 멤버십 방송입니다. 네. 멤버십 분들께서는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면은 이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일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 질문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동산 상담도 좋고요. 아니면 특정 매물 분석도 좋고요. 네. 요렇게 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네, 미리 준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비자님께서 에구 벌써 헤어지나요? 불금인데 아쉽네요. 제가 요새 체력이 좀 좋지 않네요. 네. 좀 쉬면서 네,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 내일 멤버십 방송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상승, 커피 한 잔 값으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올해 대구 투자입니다. 네, 하반기 대구 투자 진입을 위해서 부동산 스터디,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재테크 1년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